안녕하세요. 해밀점 톡톡 진행자 이은혜, 이가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시각장애인은 화장을 어떻게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울 없이 눈 감고도 하는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을 저만의 이제 방식으로 하는 것들을 노하우를 제가 은혜님께 여러분에게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조 화장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제 손으로 하는 게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도 보시고 여러분도 같이 노하우를 배워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한 가지씩 해볼까요? 네. 기초 화장하기. 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을 앞쪽 탁자에다가 쭉 늘어놓아 보았습니다. 저부터 기초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근데 스킨 로션이 다 병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구분하세요? 저는 이렇게 흔들어봐요. 흔들면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약간 물 같은 소리가 나면 아, 이게 스킨이구나. 로션 같은 경우에는 흔들면 이렇게 약간 꾸덕꾸덕한 제형이라 소리가 잘 안 나요. 네, 흔들어서 제형을 확인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클렌징 할 때도요. 폼 클렌징이랑 딥 클렌징을 세트로 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크기도 모양도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면? 저는 전맹이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만져보시면요. 하나는 폼클이고 하나는 딥클인데 위에 스티커가 다르네. 있어요. 그러네. 스티커가 있다. 네, 스티커가 있는 게 딥 클렌징. 네. 네, 여기다 제가 좀 크게 비닐 스티커를 붙여놨고 네. 제품 하나에만 스티커를 붙이는 편이고.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스킨이랑 로션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다가 고무줄을 묶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테이프를 칭칭 감아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구분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냥 토너랑, 저 진짜 간단하게 말하거든요. 토너랑 수분크림. 대신 이제 저는 이제 바르는 거를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크기는 이제 다르기 때문에 저는 구별이 가능하고, 바를 때는 토너는 사실 그대로 스킨처럼 펴 바르고요. 그다음 흡수시킨 후에 그냥 똑같이 수분크림은 그냥 손가락으로 살짝 떠가지고 손등에 올리면 대충 양이 조금씩 있어요. 그럼 그걸 한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하면 양이 좀 어느 정도 돼요. 맞아요. 손등에 먼저 한 다음에 그걸 그냥 손으로 이렇게 이마부터 조금씩 펴발라요. 그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스킨도 로션도 펌핑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네. 보시면. 네. 그래가지고 한 번 짰을 때 양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니까. 맞아. 그래서 스킨은 두 번 짜고 로션은 한 번만. 수분크림도 이렇게 생겼는데 손가락으로 푹 담갔다가 빼면 어느 정도 묻었는지 감이 오니까. 그래서 한 번 담갔다 빼서 왼쪽 볼에다가 쭉 피고 또 한 번 담갔다가 빼서 오른쪽 볼에다가 비비고 남은 거는 T존에다가. 그렇게? 네. 색조 화장하기. 그러면 한번 은혜님이 이거 손으로 어떻게 펴바르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비비를 안 발랐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쌩얼이잖아요. 맞아요. 완전 쌩얼이죠. 완전. 한번 발라볼게요. 뚜껑을 열었고요. 네. 지금 중지에다가 짰어요. 그리고 어떤 식이냐면 그 코랑 인중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귀 있는 쪽으로 그렇게 밀어서? 네. 밀어서 많이 바르고 있고 반대쪽도 한번 발라볼게요. 네. 약간 소량을 쓰나요? 아니면? 네, 소량을 쓰고 많이 펴바르는 편이에요. 혹시라도 이제 한쪽으로 묻히면 맞아. 네, 색깔이 좀 한쪽만 너무 밝아질까봐. 이런 방식을 배운 적이 있나요? 아니면 혼자 터득한 거예요? 처음에 브러쉬로도 해보고 그 다음에 솜 같은 걸로도 펴보고 퍼프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많이 펴봤는데 제일 아무래도 감각이 손으로 많이 발달을 하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손을 가장 많이 선호하게 된 게 아닌가. 일단 저는 다 발랐고요. 다 발랐어요? 네. 그럼 제가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바르는 이제 방법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손으로는 안 하고 저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저는 브러쉬가 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두꺼운 걸 좀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게 좀 면적이 넓으면 대충 해도 잘 펴발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파운데이션을 넘어가 볼게요. 저는 손바닥에 펌프를 한 번 짜요.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짠 다음에 브러쉬에 열심히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이렇게 브러쉬 좀 묻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저는 오른쪽 면부터 바르는데 턱부터 위로 차곡차곡 위로 쓰르면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턱부터, 귀에 있는 턱부터 여기
여기 앞에 입에 있는 턱까지 왔다가 다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을 할 때, 피부 표현을 할 때 그 살이 많은 부분에 파운데이션을 많이 묻어야 되고 이렇게 뼈가 많은 부분 있죠. 이마 같은 부분은 파운데이션 양이 적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왼쪽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보통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걸리세요? 저는 40분 정도 걸려요. 그니까요. 이게 진짜 부지런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하고 이렇게 너무 귀찮아서 지금 진짜 좀 웬만한 일 아니면 화장 잘 안 해요. 지금 파운데이션이 끝난 상태고요. 저는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파우더 팩트로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 코팅하듯이 해주고 또 그래서 파우더 팩트를 대충 그냥 한번 그냥 이렇게 한번 쓸어. 이건 사실 이마부터 그냥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꾹꾹 눌러서 한번 쭉 해줘요. 이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팩트 색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보통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백화점에서 직원이 이렇게 한번 측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발라봐줘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색깔, 저에게 맞는 색깔을 찾기도 하고 혹은 이제 퍼스널 컬러 진단, 요즘에 한참 인기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번 차라리 그걸 진단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강사님이 저한테 어울리는 색깔을 알려주면 그거대로 발라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대로 이제 앞으로 색조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색조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이제 요 파우더로 코팅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쉐딩을 해요. 코 쉐딩을 제가 좀 좋아해가지고 코 쉐딩은 이렇게 브러쉬로, 요 브러쉬로 이렇게 요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진한 갈색이래요. 이게 뭐냐면 음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콧대는 코 옆에다 하면 코가 좀 높아 보이게, 턱이나 광대는 조금 더 여기 턱과 광대가 없어지게, 소멸. 코가 높아 보이는 건가요? 네, 맞아요. 코 벽을 하는 건데 약간 브러쉬에는 좌우로 붙여준 다음에 그냥 터는 건 그냥 대충 털어요. 엄지로 이 대각선 방향을 맞춘 다음에 오른쪽부터 눈썹부터 코뼈를 살짝 코 중앙까지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요거는 감각이에요. 사실 이거는 제 친한 언니가 메이크업 아티스트거든요. 메이크업 전문가여서 그 언니한테 화장을 배우면서 그 위치를 기억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아이고 여기 코 벽을 끝까지 가면 막 코가 너무 길어 보인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중간까지? 네, 대충 중간까지. 근데 지금 왠지 진하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 해볼게요. 그게 그 쉐딩 할 때 이렇게 브러쉬에다가 바른 다음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때 나한테 어울리는지를 대충이라도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거 알면 안 좋은데. 그러면 너무 많이 바르거나 네, 맞아요. 안 한 것처럼 되거든요. 지금은 진한지 연한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떨지 잘 모르겠네. 일단 바로 이제 눈으로 넘어가자면, 근데 저는 이제 아이라이너를 먼저 그리는데 이제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이라이너 그 점막 부분에 그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기억해요. 제가 20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사실 요 느낌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지금은 그냥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면봉이나 이런 것 좀 먼저 연습을 한 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라이너를 먼저 그려볼게요. 오른쪽을 먼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펜슬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저 효과가 잘 나올 수도 있고. 네, 이번 왼쪽을 대충 그려볼게요. 일단 제가 아이라이너를 그렸는데 이게 아이라이너가 저는 여기 끝쪽, 눈동자 가운데 있으면 끝쪽이 좀 두껍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더 얇게 그려야 잘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대신 전체적으로 아이라이너 느낌은 좀 더 얇게 그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더 얇게 그렸거든요. 그 다음에 뷰러를 할 건데 뷰러는 검지로 오른손으로 찍고 왼손으로 이제 뷰러 위치를, 눈썹 위치를 확인한 후에 뷰러를 뷰러 무서운데. 눈에다 갖다 대고 사실 이것도 이게 약간 위치가 그 뷰러 위치가 있는데 사실 이게 항상 달라져가지고 그냥 뷰러 갖다 대는 그 위치만 기억을 하고 얘가 꺾이는 그 부분들은 사실 그냥 대충 감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 번 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검지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확인을 한번 해줘요. 그래서 오른쪽도 제가 왜 좀 대충대충 하냐면 이게 너무 정성스럽게 하면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대충 그냥 내 감각에 의존해서 대충 해야지 그냥 평소 그 데일리 정도의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섀도우를 시작하는데 사실 이 섀도우 색깔도 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 강사님이 가희 씨는 이런 거 잘 어울려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사가지고 그대로 써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섀도우는 이제 손으로 발라요. 그래서 이게 약간 보라 색깔이 들어가 있는 베이지 컬러래요. 근데 또 바르면 거의 베이지 색이라 하더라고. 투명색. 그래서 이거를 또 검지로 좌우로 조금 쓸고 오른쪽 눈에 갖다 댄 다음에 아래부터 위로 이렇게 그 그 뭐지? 쓱 비 올 때 하는 거 있죠? 와이퍼처럼 왔다 갔다 해서 발라줘요. 아래부터 이렇게 밑까지.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애교살도 한번 쓸어주고 세게 하지 않고 좀 약하게. 그쵸. 네. 아무래도 눈 쪽이니까. 그래서 살도 연하고 네. 해서 오른쪽 살살. 했고 왼쪽 발 넘어가볼게요. 왼쪽도. 그리고 바로 이제 이거는 중간 그 쌍꺼풀 라인 쪽하고 뭐 약간 포인트 색깔 같은 건데 팔레트예요. 전체적인 색깔은 조금 자주색인가? 저는 여기 끝에 이게 총 9개거든요. 맨 밑에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만 써요. 요 두 개만 쓰고 나머지 안 써요. 쌍꺼풀 라인에 바르는 거는 요 중지, 오른손 중지로 살짝 묻혀줍니다. 그래서 쌍꺼풀 라인 또 왔다 갔다 이렇게 쌍꺼풀 라인을 하고 나서 손을 닦고 네, 한번 닦아줘요. 왜냐면 이제 또 검지를 사용할 거여서 오른쪽 다시 검지로 진한 색깔 있죠? 진한 색깔 얘를 진짜 살짝 찍어주고 얘는 오른쪽 손으로는 왼쪽 눈을 해요. 그래야 끝에 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하실 땐 왼쪽으로 하시는 거죠? 맞아, 왼손으로. 저는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끝에도 마찬가지로 아이홀부터 쌍꺼풀 라인까지 가까이 가져간다라는 느낌으로 펴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손을 닦아주고 여기 눈썹과 눈두덩이 그 시작 부분 있죠? 그 중간에 딱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도 무슨 포인트 색깔을 주더라고요. 새끼손가락 오른쪽으로 저는 여기 또 이것도 오른쪽부터 하나, 둘, 세 번째 것만 써요. 새끼손가락 살짝 묻혀주고 그냥 위에 눈동자 거기 눈썹과 그 눈두덩이 사이를 가운데부터 이렇게 3번 터치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펴발라줘요. 그 와이퍼처럼 또 왔다 갔다 위에만. 그리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직 한 번도 안 쓴 약지인가요? 새끼손가락 네, 오른쪽 맞아요. 약지를 사용해서 좀 정돈을 해주는데 여기 보통 섀도우는 아이홀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디죠? 눈썹뼈에 눈썹이 나와 있잖아요. 그쵸, 바깥쪽 비는 쪽으로. 맞아요. 그러고 나서 눈썹 끝 쪽에 이렇게 뼈가 있죠. 눈으로 연결돼. 보통 이제 눈 알이 있으면 그 아래 뼈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막아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눈썹 끝부터 눈까지 그 뼈를 한번 이렇게 쓸어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약지로. 그렇게 하면 정돈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배운 거대로 마스카라로 이게 솔 모양 자체가 약간 좀 동그랗게 돼서 반달 모양처럼 볼록하게 나온 부분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왼손 검지와 중지로 그 부분을 맞춰요. 손으로 맞춘 다음에 이제 눈에다 갖다 댑니다. 근데 이제 오른손으로 이제 바를 거니까 오른쪽 눈을 먼저 할 건데 왼손 중지로 눈썹을 들어 올린 다음에 눈을 이제 최대한 아래로 향하게 하고 이 마스카라 하는 요 속눈썹 요 부분을 잘 맞춰야 되죠. 네, 이것도 그냥 감각으로 해요. 사실. 안 그러면 솔이 눈 그 안구를 찌를 수도 있어서. 찌를 수도 있고 얘는 또 잘 묻어요. 맞아요. 주변에. 그래서 거뭇거뭇하게 판다가 될 수 있다. 맞아요. 엄청 잘 묻어요. 그래서 거의 양손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왼손 검지로는 계속 확인을 해요. 얘가 잘 마스카라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이게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주고 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쭉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 살짝 이게 뷰러를 한 게 또 잘 고정이 된다고 해가지고 마스카라 좀 말라야 하기 때문에 눈을
확 뜨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약간 좀 졸린 눈처럼 뜨고, 네, 졸린 눈처럼 뜨고, 맞아요. 뜨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하이라이터를 할게요. 저는 하이라이터랑 볼터치 브러쉬를 저는 똑같은 걸로 쓰거든요. 하이라이터는 조금 밝은 색이에요. 그 코 쉐딩한 부분 있잖아요. 코 쉐딩하지 않은 그 튀어나온 부분들을 좀 더 튀어나오게. 그래서 약간 입체적이게 하는 건데 손가락 또 왼손 손가락으로 얘가 약간 대각선이거든요. 대각선인 그 바닥 부분을 찾은 다음에 섀도우 뭐 여기 하이라이터를 뭐 두세 번 쓸어주고 이게 이렇게 한 번 털어줘야 돼요. 털어줘야지 이게 이렇게 양 조절이 된다고 해가지고 털어준 다음에 이마를 약간 그 와이퍼처럼 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마부터 코. 근데 코를 끝까지 안 하고 중간까지만. 중간까지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거 하이라이터 묻었기 때문에 같은 브러쉬를 사용해야 되니까 휴지에다가 이렇게 털어줘요. 얘도 보니까 무슨 핑크색이래요. 약간 진한 핑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요번에 브러쉬 똑같은 브러쉬지만 면을 사용해요. 약간 바닥을 사용했잖아요. 이번에 양쪽 면을 사용해서 양쪽 면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양쪽에 두 번씩 하고 또 한 번 이렇게 털어주고 여기 면 있는 부분을 그 얼굴형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광대 부분 잘 어울린다 해가지고 광대 부분을 웃은 다음에 억지로 웃어서 발라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바를 때도 약간 이거는 이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톡톡톡톡톡톡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웃으면서 발라요. 사실 얼마큼 묻었는지는 잘 몰라요. 지금 볼터치까지 썼습니다. 저 입만 남은 건가요? 눈썹하고 입이 엄청 길죠? 뭐가 남았나? 지쳐가지고. 순간순간 저걸 내가 다 기억할 수 그러니까. 있을까? 못 기억할 것 그러니까 같아. 일단은 눈썹을 한번 해볼게요. 눈썹은 사실 제가 핸드폰으로 보면 그나마 조금 볼 수가 있어서 핸드폰으로 원래 보면서 하는데 지금 한번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그 위치를 또 기억하니까 제가. 이것도 눈썹은 약간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면으로 보시면 오른쪽에는 원 컬러고 왼쪽은 쿨톤이래요. 저는 왼쪽 걸 써요. 쿨톤이니까 제가. 브러쉬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눈썹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섬세한 작업이라 사실 문신을 추천해 드리는데 제가 문신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약간 지워졌어요. 그래서 색깔만 채우게. 펜슬 같은 얇은 걸로 하면 이게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는 그냥 채울 수 있는 면으로 된 것만 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 이렇게 눈썹 빗는 그런 브러쉬인가 이게? 눈썹 빗는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앞에 코 쪽에 있는 앞눈썹은 위로 그리고 가운데는 옆으로 그 다음에 눈 끝에 있는 부분은 아래로. 그쵸? 그리고 반대쪽 또 왼쪽 눈썹도 앞머리는 위로. 그래야 살짝 반달 모양이 되니까. 네, 맞아요. 그런다 하더라고요. 눈썹이 제일 어려워요. 지금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입술이 남았어요. 입술은 전 틴트를 사용하는데 틴트 뽑은 다음에 아랫입술 한번 이렇게 조금 쓸어주고 위에도 살짝. 그래서 한번 그냥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선 긋는다는 느낌으로 아래 살짝 해주고 위에 위치는 상관없어요. 그냥 아래 입술에다 바를 거니까. 왜냐면 이게 이제 여기 약지 오른손 약지를 펴발라줄 거예요. 나중에는 화장하는 걸 도와주는 요술 거울이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한 다음에 그냥 만약에 너무 진하다 싶으면 휴지로 한번 이렇게 입술로 음맘마 하는 그 사진 휴지 넣고 네, 완성입니다. 이래서 40분이 걸리는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걸려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됐나 이게 티가 났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합니다. 화장 배워보기. 그러면 제가 하는 방식을 은혜님께 한번 조금 설명해 드려볼게요. 전 내일 아침에 끝낼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잠깐 은혜님이 할 수 있는 정도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코 쉐딩을 아까 여기 눈썹 끝부터 여기 코까지 다 그 느낌만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뚜껑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 브러쉬를 먼저 살짝 브러쉬를 많이 왔다 갔다. 해보셨어요? 참 잘하시는데요? 잘 되는지는 나중에.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바로 사실 이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바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라이너는 보통 점막을 많이 채우니까 속눈썹이 나는 그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면봉으로 그 부분을 감각을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오른손으로 면봉을 들고 있고 왼손으로 눈꺼풀을 살짝 찝을 거예요. 이게 근데 눈을 감은 상태로 해야 되는데 약간 들어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맞아요. 눈꺼풀을 네. 든 상태에서 윗 속눈썹이 나는 라인을 따라서 코 쪽, 그러니까 눈 안쪽부터 속눈썹이 나는 방향으로.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눈을 찔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 감각을 계속 기억을 해야 돼서 이건 연습이 필요해요. 가희님, 이게 실제로 붓이나 펜슬로 그릴 때요. 라이너 다음에 뭐죠? 네, 그 다음에 뷰러인데 그러면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약간 가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요 사이. 이게 볼록한 부분이 밖으로 와야 네, 되는구나. 맞아요. 열면 여기 가운데 구멍이 뚫렸잖아요. 여기로 맞아요, 속눈썹이 길게. 들어와야 돼. 근데 이걸 이렇게 갖다 대고 확인을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렇게 눈을 먼저 얘를 벌려요. 그리고 갖다 댔을 때 얘를 약간 이렇게 눈꺼풀 살짝 갖다 대면 속눈썹이 위로 띵 올라오거든요. 그걸 사이에 이렇게 얘로 뷰러를 움직이면서 그 사이로 속눈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좀 깊이 넣어야 되는 거구나. 지금 찝혔나요? 예, 은혜님이 바로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혜영쌤한테 도움을 혜영쌤이 받았죠. 네, 아이라이너랑 뷰러를 찝어주셨어요. 그러면 섀도우를 바로 넘어갈게요. 섀도우는 아까 베이지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베이스로 바른 색은 되게 내 피부색과 좀 잘 맞는, 피부색과 좀 비슷한 색깔을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검지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 쑥쑥 쓴 다음에 가져가서 여기 여기 뼈 있죠? 요 안쪽을 바르는 거예요. 요쪽을 채우는 거예요. 눈부터 여기 뼈 여기까지. 전부 다? 네, 눈썹 가기 전과 이렇게 눈썹 뼈 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안에를 채운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와이퍼처럼 왔다 갔다. 왜 안 발리는 느낌이지? 그래서 세게 하면 안 되고 얘는 약간 파우더리 하잖아 얘가. 그래서 살짝 바르는 느낌을 약간 부드럽게 슥슥슥슥슥슥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거든요. 됐나요? 손 닦아주시고. 그리고 은혜님은 쌍꺼풀이 없는 눈이시기도 하고 화장을 진하게 안 하시니까 그냥 원 컬러로만 하고 마스카라로 갈게요. 마스카라는 제가 이게 연습할 수 있는 요런 약간 브러쉬라고 하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보면 반달 모양이잖아요. 얘를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위로 오도록 맞추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눈에 갖다 댄 후에 속눈썹을 쓱쓱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속눈썹이 거기 위치에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습하면서 좀 익숙해지면 이제 마스카라를 직접 갖다 대서 바르는 거죠. 제가 지금 연습용 솔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제가 직접 묻혀서 바르면 그 위에 뭐라고 하죠? 아까 눈화장 한 거에 맞아요. 다 묻혀서 판다가 될 것 같아서. 다음이 뭐죠? 네,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랑 블러셔가 남았는데요. 아이고. 도미노처럼 잠깐 이거는 눕혀놓을게요. 브러쉬가 두 개가 있는데 만져보시면 하나는 대각선이고 하나는 동그랗거든요. 맞아요. 이게 대각선. 맞아요. 그래서 대각선인 게 아마 편할 것 같아서 이 대각선인 면 또 면에 또 바닥을 찾은 다음에 그렇죠. 요렇게거든요, 지금. 네, 맞아요. 그 상태에서 얘를 한 2번 짝 쓱 왼쪽 오른쪽 이렇게 했어요. 써주시다 또 이렇게 털어주세요. 탁탁탁. 맞아 이렇게 대고 네. 그 다음에 손으로 다시 만져보셔야 돼요. 거기 또 대각선에 맞추신 다음에 이마를 갖다 대셔서 약간 이마 부분을 와이퍼처럼 이렇게 쓱쓱쓱 하고 그다음 코 부분을 쓱쓱 내리시는 거 위에서 아래로. 대신 네. 끝까지 말고 약간 쉐딩한 그 부분까지만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보여요. 와이퍼처럼 약간 이마를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코 쪽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됐나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요게 볼터치거든요. 그래서 얘를
요번에는 여기 면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양쪽 면을 또 묻혀주세요. 그래서 한쪽 면당 한쪽 얼굴을 사용할 건데 얘도 저는 할 때 약간 이것도 이렇게 브러쉬를 맞춘 다음에 여기 웃으시면 광대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을 삼각형으로 하는 겁니다. 톡톡톡톡. 맞아요. 이렇게 톡톡톡톡톡. 네. 한쪽 면을 해주시고 또 다른 쪽 면을 오른쪽 얼굴 해주시면 왼쪽 얼굴 해주시면 돼요. 자, 네. 볼터치도 해보았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입술. 그러면 뺄까요? 네. 뺀 후에 얘를 약간 이렇게 벽에 조금 이렇게 좀 털어주셔야 돼요. 이거 뺄 때. 그 다음에 얘를 아랫입술에 톡톡톡톡 해서 약간 이렇게 톡톡톡톡 해서 한번 묻히고 네. 그 다음에 살짝 묻혀도 돼요. 어차피 손으로 필 거니까. 퀵을 써요. 네. 자, 발라봤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입술 양 끝부분을 휴지로 닦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 이렇게 해서 발라봤어요. 네. 이렇게 지금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는데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완성이 됐는데 이제 이게 아이라이너나 뭐 이렇게 눈으로 이게 뭐 마스카라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연습이 많이 필요해서 혜영쌤이 도와주셨고 지금 혼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메이크업으로 쉐딩, 하이라이터, 볼터치랑 뭐 다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은 제 손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본 건 거의 처음이에요. 혼자서 해본 게 처음이라서 진짜 연습 많이 해야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가인님 오늘 어떠셨어요? 이게 시행착오가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뭐 비시각이라도 자기만의 방식을 찾는데 자기한테 어울리는 색깔을 찾는데도 시간이 좀 꽤 걸린다고 해요. 그쵸? 근데 시각장애인이면 감각과 순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자기한테 필요한 브러쉬나 뭐 손이나 이런 것들을 또 도구나 이런 거 찾아야 하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또 화장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봐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면 약간 좀 창피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메이크업 한 후에 이제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확인을 꼭 받고 나서 이제 마칩니다. 진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을 그냥 이게 비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각자 다 의견이 달라요. 전문가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제 이렇게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퍼스널 컬러 진단 받는 것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가지고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돈을 조금 투자하면 나한테 어울리는 색깔을 바로 찾아서 그 색깔로 쭉 쓸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 방법들을 차라리 여러분께 추천해드립니다. 헤어 스타일링. 그러면 이번에는 헤어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하는 그냥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고데기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머리를 다 빗어줍니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머리를 피는 방식을 좀 많이 사용해요. 머리 필 때는 챕터로 나눠서 해요. 그래서 대충 느낌으로 여기 뒷부분을 손으로 좀 그러니까 지금 약간 양쪽으로 나눴어요, 머리를. 그 다음에 뒷부분을 챕터 나눈다는 느낌으로 하고 조금 한 뭉텅이를 손으로 잡은 다음에 이 부분을 나눠서 펴야 돼. 그래야 그래야 고데기가 잘 펴지거든요. 한 번 펴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많이 나눕니다. 좀 뭉탱이를 좀 크게 잡아가지고. 현재 여러분들은 5배 속으로 가인님의 머리 피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 메이크업을 하면서 사실 헤어와 이 메이크업 하면서 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 눈으로 하지 못하니까 마지막 점검을 못하는 게 조금 불편해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던졌던 것처럼 이렇게 내 헤어 상태나 아니면 옷이나 메이크업 상태를 봐줄 수 있는 거울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다. 맞아. 적어도 그 눈썹에 짝짝이나 이런 것만 좀 봐줘도 지우고 다시 그릴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비욘디 말깨겐 하늘 해밀점 톡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